반갑습니다. 대구는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물가 그리고 소비 그리고 심리가 모두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물가는 이번에 10월달 CPI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면서 물가가 지금은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면서 안도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매 판매가 조금 늘었는데 대부분이 그 주유소 그러니까 기름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다른 소비를 별로 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휘발유 가격이 좀 내렸으니까 소매 판매가 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아낀 돈을 그냥 쥐고 있지 않고 다른 데 소비를 하면서 오히려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럼 이제 물가하고 소비는 좋은 방향이죠. 물가는 내려가고 있고 소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가 좋아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물가가 힘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물가가 내려가고 하면 심리가 좋아져야 되니까 심리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6개월 후에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나을 것 같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여기 이제 코로나 때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고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푸니까 주가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오르면서 좀 좋아졌다가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하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쭉 했는데 올해 들어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망하진 않죠. 올해 완전 뭐 경기 침체 예약한 줄 알았는데 별로 오지도 않았어요. 3월 달에 은행 위기 터져가지고 연준이 돈 풀고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돈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나 했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에요.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물가인데 물가가 내려가 있는데 왜 미래를 비관하고 있을까? 이제 고금리 때문에 고용이 안 좋아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막 그런 건가? 라고 했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실업수당 신청이 조금 늘긴 했지만 고용시장은 아직까지 천천히 둔화되고 있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궁금증이 생길만 한데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논설위원께서 글의 입이라고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입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논설위원인데 오피니언에 글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되게 공부 잘하게 생기셨죠. 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보통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이제 소비활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을 하고 돈을 쓰고 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우리처럼 이제 뭐 뉴스를 챙겨보고 지표를 챙겨보는 헤비한 유저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자주 사는 것들 있잖아요. 자주 사고 그리고 자주 사는 것 중에 가격이 자주 바뀌는 거.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주유소죠. 기름 자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은 더 많이 넣겠죠. 근데 주유소는 어때요? 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리터당 1,700원짜리 기름하고 리터당 1,200원짜리 기름하고 품질이 다른가요? 똑같죠. 그냥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무슨 고급유를 넣어가지고 1,200원인데 내가 2,000원짜리 넣었다 하면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똑같은 보통 휘발유인데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다 라고 하면 실제 물가는 휘발유 외에는 별로 오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올랐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름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리고 요즘 쌈채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깻잎 100g이 삼겹살 100g보다 더 비싸지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그 깻잎이 100g에 3,000원짜리 깻잎이 예전에 1,000원짜리 깻잎보다 3배의 뭐 유기농 뭐 이런 거냐. 그것도 아닌 똑같은 깻잎이잖아요. 그런데 식재료로 깻잎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식재료들을 자주 사는데 그것들도 가격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른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고 가장 예민한 게 역시 에너지하고 먹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올라버리면 사람들이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진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7월 이후로 이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도 좀 올랐고 제법 많이 올랐을 때는 연초 대비 43% 정도 올랐죠. 뭐 유가만 하더라도 6월 말부터 고점까지는 2달 반 만에 30%가 올랐으니까 유가보단 덜하지만 이제 먹거리도 연초 대비 한 20% 올랐다가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43%까지 올랐고 20까지 올랐던 그 유류와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그레깁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휘발유 가격은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9일 새벽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한 15일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1월 전체는 아니고 5일 절반까지 가격 하락. 10월 달에 비해서 지금 한 6.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은 또 9월 달에서 또 5.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이 넘어가고 11월이 되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고, 절반만 지났는데도 거의 전달보다 더 빨라졌으니까 7% 정도까지 막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연초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와 있는 것이고, 아마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WTI가 이제 75달러를 깨고 휘발유도 조금 후행적으로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겨울이 됐다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트라우마가 있죠. 그 난방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이 가격을 급등을 해서 또 에너지 물가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까지 우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강의할 때 작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스위스의 스키장이 눈이 안 내려가지고 인공눈을 뿌리다 못해 조기 폐장을 할 정도로 따뜻해 버렸습니다. 유럽도 당한 게 있으니까 그 가스 저장 창고에다가 열심히 재고를 쌓았어요.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하기 전에 그때 재고 수준이 20%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스통은 비어 있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가스통을 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이제 EU 전체 천연가스 재고율이 95% 정도 됐어요. 올해는 어떻겠습니까? 올해도 겨울이 막 이제 시작되고, 우리도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내리고, 어제였나요? 서울에 첫눈 내렸죠. 지금 EU의 가스 저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99.5%입니다. 뭐 그냥 만땅이죠. 만땅이에요.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물가를 다시 막 끌어올릴 정도로 에너지 물가가 오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러시아 하마스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뭐 80도 깨져 있고 75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에너지 물가가 이제 다시 한번 물가를 견인할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곡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이제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빨간색이 거꾸로 됐구나. 거꾸로. 이 로고는 빨간색이 타겟이고 파란색이 월마트인데, 제가 그래프를 셀수로 거꾸로 그렸습니다. 거꾸로 그려가지고 빨간색이 월마트고요. 월마트고 요게 타겟입니다. 딱 색깔 맞춘다고 하는 게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둘 다 마트죠. 둘 다 마트. 우리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인데, 이게 노래 쓰면 딱 맞을 뻔했네요.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마트 실적 발표하고 8% 늦게 빠졌죠. 여기 보니까 8.09% 빠졌네요. 아니 근데 얘는 왜 올라? 지금까지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뭐 물론 월마트가 조금 더 가는 모양이 있었는데 갑자기 확 떨어지고, 같이 하락하다가 옆으로 기고 있던 타겟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죠. 그 미국에 쇼핑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월마트는 주로 이제 먹는 게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물건, 그런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최근에 연초 대비해 가지고 먹거리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월마트가 유리하다 보니까 타겟은 옆으로 가고, 월마트는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미국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물건을 털지 않습니까? 가게를 마구 털어요. 그 문제는 도둑떼들이 들어와 마트에 쳐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풀스나 이런 건 돈 되는 걸 들고 먹거리를 얼마나 들고 가겠습니까? 무겁기도 더럽게 무겁고, 그죠? 그러니까 월마트는 상대적으로 털 위험도 별로 없고, 그 음식료가 오르니까 수익률이 좋아져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다가, 이제 음식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월마트가 예전처럼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발표를 했죠. 앞으로 수주 안에 식료품 가격이 좀 하락을 많이 할 것 같고, 고객들도 그걸 느끼는지 할인을 안 하면 사질 않는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우울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급락을 해버렸고, 그런데 얘는 먹거리 때문에 비싸져가지고 돈을 못 쓰는 사람들, 먹거리가 싸지면 그 돈으로 다른 걸 또 사겠죠. 거기는 아무래도 타겟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은 상승을 한 겁니다. 물가는 이제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소비도 괜찮을 것이고, 그럼 심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고객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경기 침체가 완전히 이제 예상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주문을 거의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반또속이란 말이 나오죠. 반도체 또 속는다. 왜냐하면 먹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음식이 대표적인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수요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씩 움직인다고 해서 크게 뭐 수요를 움직이는 건 아닌데 주로 공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깻잎이 뭐 예를 들어 뭐 올랐다. 근데 사람들이 깻잎에 환장해가지고 깻잎 수요가 올라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음식물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도 뭐 하루 세 끼 먹고 경기가 좋아도 하루 세 끼 먹어요. 물론 뭐 좀 더 비싼 뭐 파인 다이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음식물 수요는 아무래도 변동이 별로 없다. 라는 건데 근데 공급은 뭐 후회를 겪는다든지 자연재해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타이머스키처럼 갑자기 공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이제 가격이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요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음식인데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음식은 아니지만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가 있죠. 왜 반도체가 있냐?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서 반도체를 더 쓰고 덜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한테 D램을 이제 주문을 넣어서 아이폰에 탑재를 해서 출하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의 재고는 갖고 있겠죠. 갖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재고를 좀 소진하면 그 재고만큼 또 주문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애플이나 아니면 이제 노트북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고에서 출하되는 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매출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 들어와서 그 반도체가 출하가 돼야지 그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이미 지난번에 잡힌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소진돼가지고 새로운 걸 넣어야 되는데 최근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확 주니까 재고 나가는 속도가 줄어버린 것이죠. 재고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줄면 신규 주문이 끊기죠. 신규 주문이 없으면 납품회사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산을 하니마니 뭐 아니면은 뭐 감산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마니 거의 2년을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속이라 그러지. 근데 이제 기업들도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객사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고는 거의 소진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아예 안 팔리는 거 아니니까 거의 소진했는데 그러면 재고 확보를 위해서라도 주문을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반도체가 좋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네들이 주문을 안 넣어요. 주문을 안 넣어. 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나빠지니까 안 살 것 같아서 기업들도 주문을 안 넣는다는 거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는 또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소비는 또 한다니까. 그러면 재고가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팔 거냐. 그래서 긴급 오더를 하는 거죠. 긴급 오더라는 건 이제 우리도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대량으로 사면 싸잖아요. 뭐 예를 들어 코스트코에서 많이 사면 싸잖아. 근데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큼을 편의점에서 사면 100g당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이걸 내가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코스트코에서 큰돈 주고 사가지고 이제 단가는 싸지만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좀 비싸더라도 편의점에서 그때그때 사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내가 이거를 계속 먹을지 모르겠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재고는 없다니까요. 재고가 지금 0 밑으로 내려갔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재고 떨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2017년에 2600 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지고 가다가 고꾸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2600가 처음 본 것도 그때 2100을 넘을 때 막 이거 박수피가 이걸 넘을 수 있겠냐 했는데 2600까지 간 것도 미국에서 재고가 앵꼬가 나가지고 재고가 없어서 재고 주문을 하니까 삼성전자나 매출로 잡히면서 그게 코스피의 예상 EPS를 높이고 그게 이제 코스피를 이제 결국에는 상승시켰던 원동력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재고가 줄어들고 요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 주문이 없는 거죠. 있는 재고만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같이 2600에서 2000원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로 물건이 봉쇄돼가지고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미리 주문을 엄청 넣어가지고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 쌓인 재고가 소진해서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켜야지 하는데 아직 기업도 확신이 없는가 봐. 그래서 비싸지만 조금씩 스페셜 오더를 넣어가지고 주문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게 실적 발표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일단 TSMC 의 멘트가 뭐였냐면 반도체 재고가 감소하고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안정화되는 초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자주 사간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매크로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연준이 진짜 더 금리를 올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이 요즘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번에 광군제에서 아이폰이 잘 팔렸던데 굉장히 다행이죠. 그때 그걸 확인하기 전이었으니까 중국의 수요 회복가 좀 더디고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재고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문을 할 때가 됐는데 되게 안 한다는 얘기죠. U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수요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예전에는 연락도 없던 분들이 이제 은근히 자주 카톡을 보내신다는 거고요. 그러나 고객사들은 여전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중이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최근 PC하고 스마트폰 부분에서 긴급 오더가 목되고 있다. 진짜 재고 없는 애들은 이제 팔릴 것만큼만 조금씩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죠. SK 하이닉스도 재고가 줄어든 고객 중심으로 구매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제품 가격도 안정세다. 라는 발표를 했고,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확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모리 재고가 낮아진 모바일 고객사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재고가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올려서 팔아도 사간다는 얘기죠. 뭐겠습니까? 다 썼다는 얘기죠. 다 썼다는 얘기죠.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 주제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물가 내려가고 있고요. 또 더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도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본격적인 재고 확충을 위해서 주문에 들어갈 것이고, 그 주문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아직까지는 심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주저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도 어느 정도 돌아온다면, 정말 나빠지지는 않는구나가 된다면 기업들은 늦었지만 재고 확충에 나설 것이고, 미국이 재고 확충에 나가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산업의 대부분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중간재잖아요. 삼성전자가 갤럭시도 만들지만 갤럭시만으로는 삼성전자를 유지할 수 없죠. 반도체 관련이고, 하이닉스는 당연히 반도체죠. 뭐 그게 다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심리만 돌아온다면, 지금 편안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이 심리가, 이 악몽이 꿈이었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짧게라도 뭐 이게 뭐 강세장을 간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보이는 재고를 그래도 평균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면 미뤘던 주문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늦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말대로 판가 인상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양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효과 때문에 얼마가 갈지 모르더라도 약간의 슈팅 가능성도 좀 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은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영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관련 정보를 이제 더 빠르고 쉽게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채널도 같이 구독을 해주시고 단톡방에도 방문해 주시면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퇴근 후 돈 모으는 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